이 영상은 파이썬으로 금융 데이터를 읽어오는 예시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다스 데이터 리더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올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임포트 판다스 데이터 리더의 데이터를 PDR로 읽어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판다스 데이터 리더를 사용할 때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냥 Y파이낸스를 사용해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Y파이낸스에서 PDR 오버라이드를 하면은 판다스 데이터 리더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 그냥 바로 Y파이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건데 그 사용하는 코드는 판다스 데이터 리더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PDR 오버라이드를 사용해서 Y파이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플롯을 할 거기 위해서 matplotlib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numPy를 가지고 연산 사용할 때 numPy 쓰고 그 뒤에 가서는 뭐 판다스랑 스태츠 관련된 것도 뒤에선 사용할 건데 뒤에서 사용하는 거는 뒤에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고 야후 파이낸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률을 읽어오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히스토리컬 마이크로소프트 코드를 들어가면은 보면은 이렇게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어드저스티드 클로즈랑 볼륨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그냥 읽어오면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져오고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를 넣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읽어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어드저스티드 클로즈, 볼륨까지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데이터 리더 형태이기 때문에 판다스 데이터 리더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이렇게 그냥 날짜로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클로즈 프라이스랑 어드저스트 클로즈 프라이스를 같이 플롯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저스티드 클로즈 프라이스는 디비덴드라든지 또는 스탁 스플릿을 다 반영한 클로즈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온 가장 최근 날짜는 값이 동일하지만 이제 디비덴드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그거를 수익률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프라이스가 조금씩 낮게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이제 두 개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그냥 matplotlib에 있는 플롯을 사용했고 뭐 피겨 사이즈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정했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는 그냥 베스트 로케이션에 넣어라 라고 하고 그리드 보여지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니까 리턴 계산하는 거를 좀 해볼 건데 보통 리턴은 어드저스티드 클로즈를 가지고 많이 계산을 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디비덴드까지 같이 수익률로 고려하려면은 어드저스티드 클로즈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뭐 여기 적힌 것처럼 그냥 변화율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냥 퍼센트 체인지를 사용하면은 변화율을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네, 변화율이 계산이 됐는데 첫 날짜는 당연히 이제 변화율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NAN으로 들어가고 그럼 그거를 그냥 drop NA를 하면은 NAN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서 보통은 그냥 percent change를 하고 그 다음에 drop NA를 하면은 바로 그냥 NAN 값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월 첫날부터 수익률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전날 12월 말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첫날부터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읽어올 때 이제 여기 인풋을 넣었을 때 12월 이제 말부터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리턴을 계산했으면은 그 다음에 리턴을 한번 플롯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2023년도 상반기에는 리턴이 이렇게 된다. 이거는 데일리 리턴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describe를 사용하면은 지금 상반기에는 데이터 포인트가 123개가 있는 거고 평균은 이게 데일리 수익률이기 때문에 아주 작게 나오는데 평균은 뭐 0.003 정도가 되는 거고 표준 편차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퀀타일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분석을 진행할 때 야후 파이낸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라 이렇게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 읽어오는 거를 첫 번째 예시로 보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레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프레드는 보통 경제지표 데이터를 사용할 때 많이 데이터를 그 데이터 소스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아직까지 그냥 주식에 대한 플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올 때마다 뭐 날짜를 이렇게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다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해주는 것보다는 뭐 동일한 기간으로 또는 기간을 한 번 바꿔가지고 나머지 결과들을 다 보고 싶은 경우에는 따로 변수를 빼갖고 저장해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후부터 하는 분석들은 그냥 2000년도부터 23년도 상반기까지 분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져온 거는 S&P 500과 월샤이어 5000이 미국 시장 전체의 5000개 종목, 그리고 S&P 500은 이제 대형주 500개, 그래서 500개와 5000주를 가지고 와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왔습니다. 보면은 제가 비록 여기는 첫 날짜를 2000년도라고 넣기는 했는데 프레드는 최근 10년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13년도부터 데이터가 이렇게 가져왔고요. 13년도부터 데이터를 플롯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두 개의 값 차이가 크기 때문에 S&P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시점이 1700이고 그 다음에 윌샤이어 5000은 74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플롯을 하면은 그러면은 5000개 인덱스의 변동성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리고 뭐 보통 이 스케일을 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로그를 보면은 훨씬 더 패턴은 이제 잘 보이죠. 그래서 둘 다 비슷한 패턴이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긴 하죠. 근데 역시나 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로그 값을 플롯을 해도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움직임은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코릴레이션을 보면은 거의 뭐 0.999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개와 5000개의 실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코릴레이션은 거의 1에 가깝다. 긴 기간을 보면 1에 가깝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를 이제 겹쳐가지고 비교를 하려면은 이제 수익률, 누적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플롯을 한 건데 시작점을 예를 들어서 100으로 두고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첫 값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는 기간마다 시작 시점 대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의 그 값들이 된 거겠죠. 그래서 그 값들에다가 그냥 여기를 1로 넣으면 1부터 시작하는 건데 뭐 여기 값은 아무거나 바꿔줘도 되고 그냥 저는 100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시작하는 값 대비 변화율에다가 100을 곱했다. 그러니까 토털 리턴에다가 100을 곱했다라고 하면은 100으로 시작해서 그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쭉 계산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거를 플롯하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00으로 시작했을 때 누적 수익률을 반영했을 때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렇게 플롯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황색인 5000개가 뭐 조금은 더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는 움직이는 거를 봤을 때는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거의 비슷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에서는 경제지표를 더 많이 가지고 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예시는 조금 어떻게 보면 경제지표는 아닌데 유명한 케이스 실러 미국의 이제 부동산 인덱스가 되겠죠. 하우징 인덱스가 되는데 하우징 인덱스 값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2000년 초반부터 23년 상반기까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오면은 인덱스 값들이 있고 인덱스 값을 플롯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확 상승했었고 그냥 금융위기 이후에는 하락했다가 다시 점차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를 보기에는 이제 로그 플롯을 하는 게 낫다라고 했기 때문에 로그 플롯을 하면은 이렇게 이 금융위기 이후 발생하는 상승이 아주 가파른 것보다는 조금은 2008년 비해서는 너무 높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꽤 높게 상승한 거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케네스 프렌치 데이터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거를 제가 여기에 보였는데 실제 미국 시장 분석을 할 때는 이 데이터를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 3팩터 모델 데이터가 여기 다 있고 5팩터 모델도 있고 그리고 사이즈, 북투마켓 등등 다른 대표적인 팩터로 나눈 포트폴리오들의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산업군 데이터도 다 주어져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5개로 나눈 거, 10개로 나눈 거, 30개, 뭐 49개까지. 그래서 미국 시장을 인더스트리로 나눈 수익률도 다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으면은 굳이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이 전처리 작업은 필요 없고 다만 수익률 데이터가 퍼센테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 수익률이 발생했으면은 1점 몇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 계산을 하고 싶으면은 100으로 나눠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판다스 데이터 리더에서 파마 프렌치에서 가능한 데이터셋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아주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저는 미국 시장을 5개의 산업군으로 나눈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와서 여기서 역시나 판다스 데이터 리더에서 get pharma french라고 해갖고 데이터 프렌치 데이터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왔는데 이거는 바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읽어온 결과값이 딕셔너리가 돼요. 딕셔너리인데 보면은 첫 번째 값은 이제 수익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풋이 describe라는 건데 얘는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describe를 프린트하면 이런 식으로 5개 산업군이 있는데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나눠져 있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값을 가져오면은 이게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들어간 수익률이 됩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수익률을 소수점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100을 나누면 되고 그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 한번 나눠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5개의 리턴을 그냥 뭐 대충 플랫을 한번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는 판다스 데이터 리더를 사용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읽어온 다음에 뭐 플랫을 하고 다른 분석들, 간단한 분석들 진행하는 거는 이제 다음 영상들에서 더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 읽어올 때 Y 파이낸스를 직접 사용하는 거는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그게 조금 더 직관적이고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Y 파이낸스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라이브러리 소개하는 요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이 페이지도 참고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따로 크롤링을 해갖고 금융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온라인에 뭐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찾아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분석은 제가 뭐 네이버 파이낸스에서 가져오는 예시는 안 들었는데 똑같이 판다스 데이터 리더를 사용해서 네이버 파이낸스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소스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후 파이낸스가 접근하기가 가장 쉬운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팩터나 산업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때는 파마 프렌치 파마 프렌치 중에 프렌치 교수님인 프렌치 데이터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가장 쉽게 데이터를 읽어오고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읽어오는 거는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